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민선 6기 지방자치가 출범하고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전 이 송하진 도지사는 이 전라북도를 이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고장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도내 14곳 시장 군수들도 나름의 희망과 이 비전을 제시했었지요. 1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그 성적표는 어떨지요? 이 적잖은 성과도 있었지만 이 소외와 갈등 또 그리고 잡음과 비리 같은 단어들이 1년의 시간 속에 바로 새겨져 있는 듯 합니다. 오늘 시사진단은 민선 6기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JTB 시사진단 오늘은 민선 6기 출범 1주년을 맞아서 그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박태식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경재 전북일보 수석 논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대학교 이경한 사회교육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 주제 담은 짧은 영상 보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전라북도는 삼랑동정과 토털관광, 탄소산업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주력했다. 그러는 가운데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전북 연구개발 특구 지정과 국제공항 건설은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발빠른 내부 개발과 SOC 투자, 총리실의 지원단을 설치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호남 KTX가 개통되면서 저속철 논란이 불거졌다. KTX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과 요금 인하 등은 숙제로 남아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을 둘러싸고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익산시는 민선 6기 출범부터 시장과 시의회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박경철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상태고 황숙주 순창 군수의 부인은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도의원의 갑질 논란과 음주운전 등 지방의원들의 자질도 구설에 올랐다. 교육행정에서는 누리과정 문제가 진통을 겪었다. 최근에 예산이 편성돼 해결됐지만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민선 6기, 지나온 1년의 궤적을 돌아보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정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건데요. 이 민선 6기 도정이 출범하면서 세 가지 핵심 이 키워드를 내세운 게 농업, 관광, 탄소였습니다. 이것에 주력하겠다 이런 뜻이었는데요. 이 3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1년의 전라북도 도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말머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식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3개 키워드 중심으로 보면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있지 않았느냐. 예. 결과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는 좀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3개 키워드 중심으로 했을 때 지역 주민에게 단기적으로 안겨줄 수 있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알맹이가 좀 빠진 느낌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채워 넣는 게 남은 임기 동안 좀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마디로 좀 요약하자면 좀 체감할 만한 성과가 좀 없었다 이렇게 네. 봐도 되겠습니까? 네. 예, 예. 이경재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삼락 농정이랄지 또 토탈 관광 예. 또 하나는 이제 탄소 정책인데 이 3대 핵심 과제입니다. 예. 이 과제를 세 개를 묶어가지고 추진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컨셉이 잘 설정이 됐다고 보고요. 다만 삼락 농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차례 이제 홍보가 됐습니다만은 제값받는 농업, 보람 찾는 농민, 찾아오는 뭐 농촌, 그래서 즐길락 삼락인데 과연 이 삼락을 결과시키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지 이제서야 이제 추진 과제랄지 세부 추진 과제 30가지를 정리를 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2년 차부터는 이제 성과를 내야 되고 실적을 내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슬로건처럼 그렇게 바로 우리 농촌이 경쟁력 있는 그런 세 가지 즐거움으로 이렇게 가득 찰 리는 없고 상당히 뼈아픈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탄소는 지금 송화진 시장 시절부터 도시자리까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탄소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효성, 태광, 일본의 넘버원인 도레이 이 세 개사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효성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겠고 또 단가 어떤 경제성 그걸 확립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 이 소비를 늘리지 않는 한 탄소도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탄소 생산량이 약 5천 톤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양이 약 2,300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700톤을 세계로 수출해야 되는데 세계 탄소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고 또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지금 열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예컨대 자동차 연비 개선 차원에서 탄소를 쓰면은 뭐 지원금을 보조금을 준다 할지 이런 소비를 촉진시키는 정부 정책을 끌어내는 것이 또 하나 과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런 측면들이 앞으로 과제인데 이제 1주년 맞이해가지고 틀을 잡아나가는 과제고 예. 단계고 앞으로 2년 차부터는 적어도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성과를 내지 않으면 또 비판의 어떤 도마에 올라갈 것이고 성과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락 농정도 그렇고 이 탄소 산업 육성도 그렇고 이제 지난 1년은 크게 보면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요. 앞으로 남은 과제 그리고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경환 교수님, 네.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삼락, 농정, 탄소 등등 이제 민정 6기 1주년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대략적인 이제 그림 그리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있다. 그림을 누구 그릴 것인가라고 예, 한다면 예. 주로 이제 정책 기반과 전문가 중심의 그림을 현실과 맥을 얼만큼 이어줄 것인가. 뭐 이런 예. 점에서 보면 상당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삼락농정 같은 경우도 농민이 과연 얼만큼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인가. 그랬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제 관주도 형태의 모습으로 흘러갈 확률도 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체 이제 1년이기 때문에 뭐 씨 뿌리는 작업이라고 한다면은 이 씨를 어떤 모습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끌어갈 것인가. 뭐 이게 이제 나머지 3년 동안 이제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제에 이제 우리 도민들이 중심에 서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길들을 도정해서 이끌어줘야 할 것입니다만 박대식 교수님 말씀대로 여전히 체감은 안 되고 있다. 예. 특히나 뭐 삼락농정 같은 경우는 뭐 농민들이 주체가 되지 못하는 이런 점에서 체감성이 떨어지는. 예. 오히려 요즘은 조용한 것이 도정의 슬로건 같은 모습으로 예. 그래서 큰 이슈라든가 이벤트가 안 만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가는 예. 게 아닌가. 예. 이제 잔잔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좋지만 예. 잔잔하기 때문에 도전력이 떨어진다면은 우리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문제점을 가질 수 있겠다. 예. 예. 그런 어떻게 봅니다. 예. 도정이 조금 더 다이내믹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 아무래도 것 이제 같습니다. 우리가 예. 그 후발 지역이기 때문에 예. 이 잔잔해서는 쉽게 어필할 수 예. 없다라는 거죠. 예, 예, 예.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모습으로 좀 더 공격적인 정책들을 끌어낼 것인가. 예.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송환진 지사도 이제 내발적이다 이런 말을 쓰면 하고 있습니다만 예, 예, 예. 그랬을 때 이제 외연과 내연을 어떻게 조화를 꿰서 발전을 끌어갈 건가. 예.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은 이제 준비 기간이라 하더라도 예. 2주기부터는 좀 더 공격적인 정책을 좀 펼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락 농정과 관련해서 한 마디 더 덧붙이면은 과거에 우리 농업은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어떤 생산성 그런 효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컨대 과거 정부 때는 농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42조 원을 5년간에 쏟아부었단 말이죠. 근데 농업 경쟁력이 전혀 안 생겼잖아요. 근데 이 농업을 이제는 천덕꾸리가 아니라 어떤 경쟁력, 미래 경쟁력 한 분야로 보고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그런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는 예컨대 관광하고 또는 6차 산업을 해가지고 관광하고 머물러가는 체류형 연계시키면서 가겠다고 하는 건데 이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삼락농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했거든요. 농민이랄지 그 분야 전문가들이 망라가 돼가지고 농업이 과연 어떤 것이 경쟁력이 있을까, 또 이 부분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은 관광과 연계돼서 어떤 6차 산업을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아마 과제를 던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급하게 판단에 이르지만은 이 컨셉이 좋기 때문에 또 이 삼락농정이라고는 어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대를 좀 해봐도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상민 처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대책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이 3대 핵심 과제 중에 이게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그 과제 하면 아무래도 삼락농정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동안 이게 농업 정책의 핵심이 어떤 농업 경쟁력 또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에 집중을 해서 규모화 시킨다든지 이런 전략을 펴었지만 그게 낳은 결과는 사실 어떤 농민들의 경제적 상황들이 나아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부채가 증가한다든지 그리고 오히려 대기업이 오히려 농업에 진출하면서 어떤 농민들의 생산 기반 자체를 위협받는 어떤 이런 상황에 내몰렸는데 어쨌든 농민을 중심에 두는, 그러니까 농업 경쟁력이 아니라 농민을 중심에 두는 어떤 정책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이 방향 설정은 올바르게 좀 설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어쨌든 이 농민의 어떤 경제적 지위를 단시간 내에 높여낼 수 있는 이런 건 결코 가능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어떤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어떤 긍지나 자부심 또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들을 볼 수 있는, 그러므로 해서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들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런 거고요. 또 하나 다행스럽게도 이 12개의 어떤 농민단체들이 여기에 좀 참여하고 있어서 어쨌든 출발적 위치에서 놓고 보면 어떤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농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어쨌든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을 주셨던 이 내용성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어떤 합의나 동의를 지속 가능하게 끌어갈 수 있는 준비가 얼마만큼 되어 있고 마인드가 되어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마 이제 이 산업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삼락농정과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어떤 과제가 앞으로 도정 3년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탄소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당장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랄지 이런 대책으로 연계되지 않는, 그래서 어떤 도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너무 좀 먼 과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어쨌든 탄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그 생산성이나 경제성을 갖기에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보편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여기가 어쨌든 전략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하려면 우리 이제 이경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이 산업 육성과 같이 맞물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게 어쨌든 굉장히 말잔치로 끝날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농업과 관광, 이 탄소라는 3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지난 1년간의 도정을 좀 살펴봤는데요. 대체적인 말씀이 이제 지난 1년간은 시간도 짧았고 또 준비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과를 지금 뭐라고 딱 평가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 그래서 체감 효과도 좀 떨어지긴 하지만 적어도 2년, 3년 차이는 뭔가 피부에 와닿는 성과를 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전라북도에 몇몇 이제 그 낭보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과제도 좀 떨어진 게 있습니다. 이 태권도 선수권대회 2017년에 열리기도 했죠. 이제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야심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 특구는 상당히 좀 지금 난관에 봉착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공항에 대해서도 아직은 이 희망적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실에 이제 새만금 추진단을 지원단을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뭐 내부 개발의 속도를 묻는 문제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시죠. 예.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이제 태권도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작업들이 이제 그나마 이제 지역에서 이제 활력이 없는 이벤트 사업이 없었는데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큰 의미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 이제 뭐 좀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그 세계대회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뭐 지나치게 이제 그 큰 규모의 세계대회 경기장을 많이 짓는 경우가 아니라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는 이런 대회는 앞으로도 뭐 유치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냐 싶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 세계의 많은 국가들, 특히나 이제 약소국가의 선수들을 유치하는 문제라든가 비용 문제, 또 때로는 이제 무주에서부터 태권도원까지 진입도로의 개설 문제, 뭐 이런 문제들, 또 세계 대회를 하지만 이게 이제 무주 지역 주민과 별개의 대회가 되는 뭐 이런 모습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왕의 대회를 유치했으면 좀 더 지역 산업과 지역 주민과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도 필요하지 않겠냐 싶고요. 여전히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뭐 새만금의 이제 국제공항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SOC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겠고, 이거 하면 뭐 새만금의 내부 개발이라든가 또 민자 유치라든가 모든 게 틀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제공항이 이제 5차 계획에는 일부 이제 들어가서 내비 타당성을 좀 넘어가는 듯한 요소도 있습니다만 이걸 이제 막판 굳히기를 좀 해내서 공항을 건설할 수 있는 뭐 이런 요소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미 뭐 청주공항이 좋은 선례가 되고 있고 중국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들. 그랬을 때 전북의 이제 공항은 뭐 이건 필연적이다. 반드시 필요해서 앞으로 2주기 2, 3년, 4년 이때 공항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언론 인터뷰 한 거 보니까 송하진 지사도 이게 이제 공항이 시기만 남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언급은 했던데요. 그 시기라는 게 무한정 늦춰지면 이것도 상당히 좀 곤란한 그 일일 것 같아서 우리 이병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이게 정부 계획에 반영되고 그래서 좀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그동안의 이 성과와 또 숙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태권도, 세계 태권도 대회는 앞으로 전라북도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될 일이 이 인프라 구축입니다. 도로랄지 또 4차선 뭐 확장해서 연계한 도로랄지 또 그동안에 무주군하고 전라북도가 정부에 요구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훈련 도장이랄지 역대 그 태권도 그 명성을 날렸던 분들이었던 그 뭐 박물관 성격이었던 뭐 명인전 이런 것들도 지금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 방치되고 있는데 이걸 전라북도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아직까지는 물론 세계 태권도 대회 유치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뭐 관심 있게 보지 않고 있는데 이것들을 다시 건의해가지고 내년 예산부터 차근차근 그 반영해 나가는 과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공항 문제는 지금 그 2016년부터 내년부터 5년까지 어떤 제5차 공항 건설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을 시킨 것이 최대 과제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맡긴 상태인데 중간 용역 보고를 받아보니까는 연간 약 590만 명 정도 그 수요가 나온 걸로 봐가지고 상당히 고무적인 걸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공항이라는 거는 그 경제성도 따지고 또 어떤 정치적인 어떤 논리도 필요하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 큰 공항도 경제성 문제 때문에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 또 이 전북권 공항은 무안 공항 때문에 전남 광주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전라북도 입장에서 꼭 필히 추진을 해야 되겠죠. 다만 이제 위치 문제가 중요한데 군산 쪽에서는 미군 비행장을 좀 확장해서 쓰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전라북도는 그거는 안 된다. 미군 어떤 훈련이랄지 제한적인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만금 공항이라고 명명을 하고 그 위치를 아마 김제, 만경, 화포치고 거기는
군산공항하고 바로 만경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밑입니다. 예. 뭐 동떨어진 지역은 아니고 그래서 예. 접근성이랄지 또 사업 추진 용이성 이런 것 측면에서 볼 때는 그쪽이 적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명칭도 전북권 공항은 전북이라고는 이런 명칭이 들어가면은 국토부에서 그 지역적인 어떤 그런 현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만금 이렇게 좀 그 크고 역동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앞으로 전라북도는 새만금 뭐라 명칭을 바꾸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위치는 그냥 그런 상태고요. 이런 측면들은 앞으로 전라북도가 정치권으로 공조를 해서 이제 예산이랄지 또 사업 반영이랄지 해나가야 될 문제인데 이것도 뭐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뛰어야 들떡말떡한 그런 예. 사안이기 때문에 예.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축구를 해야 되겠죠. 예, 예. 그 화포지구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전라북도가 그 지역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시는 것이죠? 예, 이건식 김제 시장이 추천한 지역인데요. 예. 거기는 뭐 그 땅을 추가로 매입을 그런 안 해도 되는 그런 예. 그런 공유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예. 아주 사업 추진의 용이성이 큰 지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삼랑농정은 여러 가지 뭐 근데 생산비를 보존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농업이 현장에 과연 얼마큼 침투될 것인가.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농업 부분에 42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지만 사실 농민들 자발적 그 참여는 많이 유도를 못 해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가격을 보존하는 문제가 또 기술적으로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FTA 규정에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슬기롭게 잘 해 가시길 바라고 태권도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교통이나 숙박 이런 문제가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예. 많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경기 운영에 대한 경험입니다. 예. 그 경기 운영을 얼마큼 잘 해낼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그 공항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공항은 화포지구는 사실상 그 비행기 군산 비행장에 그 전투기가 출격하는 그 기록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전문가의 평가인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약간 좀 그 전에 했던 공덕이나 이쪽으로 좀 끌어올려서 지금 뭐 이런 문제 얘기할 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우리 그 3군 사령부가 있는 지금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알기에는 그게 지금 근접한 공항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거리로 따져보니까 우리가 직선도로만 고속도로만 내주면 우리 공덕이나 이쪽으로 오면 저 청주공항보다 훨씬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유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이 도정이 너무 조용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예. 여론화시켜서 힘을 좀 동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좀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좀 더 좀 그런 동력을 좀 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 공항 위치와 관련해서는 2016년부터 21년까지 5차 공항건설 종합계획에 이제 반영하는 것이 최대 과제고 거기에는 위치는 안 넣어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냥 예. 새만금 공항 또는 뭐 전북강 공항도 들어가도 되고 예, 예. 화포를 할지 어디로 할지 예, 그 위치는 예.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하니까는 예. 그건 뭐 연구 과제로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라북도도 아마 위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뭐 감론을 박하는 것은 그게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라북도 정부 계획에 반영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상민 차장님 얘기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태권도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라북도에 이제 기반 시설이 그래도 좀 갖추어져 있고 예. 특히나 이제 무주가 어쨌든 그 태권도 성지로서의 그런 위상들을 갖고자 했는데 예. 어쨌든 이 태권도 대회가 유치됨으로 해서 이제 그런 걸 좀 제대로 좀 갖출 수 있는 어떤 계기적 조건들은 좀 잘 갖추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세계 대회들이 보통 유치되고 나면 대회에 직접 진행되는 어떤 성과 부분에만 집중을 하지 예.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이후에 어떤 그런 자원들이 활용되거나 예. 지역 경제나 이렇게 연계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사실은 미리부터 되지 않으면 대회는 성공적으로 치러놨는데 어떤 그 이후에 어쨌든 지역에 어떤 보탬이 되거나 이 플러스되는 요인들을 만들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다행히 또 이제 익산에서는 또 세계 문화유산 등재랄지 예. 이런 어쨌든 그 관광 수요가 예.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이 대회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과정부터 뭐 토탈 관광이라고 좀 이야기하는 그 도정 정책의 키워드도 있듯이 이런 부분과 적극적으로 어쨌든 결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들이 좀 마련이 되고
그게 무주뿐만 아니라 이런 그 14개 자치단체들이 같이 협력적 체계 속에서 이 사안들이 좀 이 논의가 좀 되고 좀 준비가 돼야 한다. 근데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조직위원회랄지 이쪽에는 이제 대운영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자치단체는 어쨌든 경제적 성과 이것만 또 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좀 결합돼서 상승 효과를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어쨌든 이 성공적 개최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의 활력이나 변화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전략들이 뒷받침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로 그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에 관련해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됐건 당시에 그 터키에 있는 삼순시하고 이 경합을 벌였는데 상당히 좀 불리하다는 여건을 딛고 유치에 성공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무주가 상당히 좀 외딴 곳에 떨어져 있어서 이게 대회가 잘 치러질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미비한 구석도 있고 이런 문제는 과제로 남아있다. 이렇게도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처장님이 말문을 여신 김에 이 민선 6기 와중에 그 전라북도와 관련해서 이 호남 KTX 개통된 게 상당히 큰 SOC로 분야로 봐서는 큰 일이었습니다. 네. 익산이 상당히 그 KTX의 중심역인데요. 그 뒤로 좀 그 익산이 좀 뭔가 좀 달라지고 발전된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것이 시민들의 그 기대일 텐데 어떻게 그 보십니까? 사실 그 호남 고속철 개통하기 전부터 과연 이제 이게 개통됐을 때 지역의 유발 효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좀 비관적인 전망들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빨대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컸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과 준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떤 전라남도, 광주나 이쪽에 비교하면 전라북도 굉장히 좀 늦었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이제 가장 큰 외부 유출 요인으로 좀 생각을 했었던 게 이제 의료 부분인데요. 이제 의료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이제 그러니까 전남, 광주나 이쪽은 전남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협력 체계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면서 어떤 그 시민들의 어떤 의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뭔가 대처하면서 그런 발빠른 대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전라북도는 그런 노력들이 거의 이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광이랄지 이쪽에 연계되는 효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익산을 놓고 보면 이제 그 부분이 어쨌든 그런 관광이나 구체적으로 연계되는 그리고 지역 경제와 연계되는 그런 내용들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보고 이렇게 했을 때 체감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아주 거의 없는 거고요. 다행히 어쨌든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전주가 어떤 그런 관광의 어떤 중심을 떠오르면서 이제 그런 연계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주를 벗어난 전라북도 14개 시군 뭐 이렇게 어떤 KTX가 어떤 그런 유발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한 것 같고 이제 그런 이면에는 어떤 그 KTX 개통에 대한 장기적 그 준비나 전략들이 부재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건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KTX도 이제 타봤습니다만 용산에서 익산까지 뭐 1시간 1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남짓 걸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익산이 30만 도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구나 대전에 비해서 수도권 빨대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그 전주권하고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익산역에서부터 전주까지 오는데 40분이 또 걸리더라고요. 치킨버스 타고 오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1시간 10분 걸려서 익산까지 왔는데 다시 40분이 걸려서 전주 터미널까지 오는 이런 구조. 그랬을 때 이제 지역과 어떤 모습으로 연계를 시킬 것인가. 이게 있어야 이제 결국 전주에 뭐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오더라도 그 유치 효과가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점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전주와 오창을 잇는 전라선의 직선화를 통해서 KTX를 좀 노선 변경도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북권에서 어쨌든 전주가 가장 수요가 많은데 가장 수요가 많은 곳이 지금은 이제 서울에 가장 늦게 뭐 연결성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뭐 장기 과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좀 더
KTX 노선들, 전라선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같이 가면은 뭐 지역 개발 효과가 있지 않겠냐 생각 들고요. 결국 뭐 수도권의 이제 빨대 효과를 정말 얼마큼 차단할 것인가. 뭐 거듭 말씀입니다만 우리 전라북도가 이제 상대적으로 잃을 게 적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저는 승수 효과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교통의 오지로 전락한 우리 지역이 조금 더 교통 중심의 지역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어쨌든 놓여진 것이니까 이걸 활용하는 적극성을 어떤 모습을 할 건가. 이게 이제 우리 고민과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익산 KTX와는 익산 시민들의 선택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좀 이 파일을 키워가지고 도시를 키워내는 과정 중에서 이 KTX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되는데 구 역세권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만 존중되고 익산 주민 전체 이익은 보호받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더구나 또 우리 이영환 교수님 지금 아직 빨대 효과 나타나지 않았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그 메르스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오히려 작은 것이면 오히려 조금만 빠져나가도 그 효과 마이너스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익산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지금 역을 옮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보완책을 좀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KTX가 지금 현재는 그 호남 쪽엔 뭐 언론 보도 보면 한 10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호남 쪽, 광주 쪽은. 예. 예, 그런데 이쪽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예. 그런데 지금 KTX가 그만큼 많이 그러면 인력이 많이 수송을 많이 했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제한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8월 달부터는 매일 4편, 48편으로 증편하고 그다음에 또 그 차량도 더 늘리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메르스도 진정되고 그러면 이동이 많아지고 그러면 걱정되는 이렇게 내 의료 문제라든지 유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익산시뿐이 아니고 예. 전라북도 전체에서 같이 공조해서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는 좀 커버될 수 있으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노력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KTX와 관련해서는 좀 말씀을 다들 점잖게는 해주셨는데 실제적 내용을 듣다 보면 엄청난 그 낙제점을 주신 것과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차역에서의 관광지에 연결한 문제라든지 또 도시외 도시 간의 연계라든지 이게 지금 효과를 본다고 해도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성의에 차지 않을 텐데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니까요. 이거 너무 할 일이 많은 것 같고 또 이 외에도 그 요금 인하 문제라든지 앞으로 또 불거질 논산역 신설 문제 이런 문제도 대응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를 좀 얘기하자면 이 민선 6기 들어서 뜨거운 그 화두 가운데 하나였던 전주 종합경기장 이 개발 문제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도와 이 전주시가 이 갈등을 빚고 있고 전주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진퇴양난의 그 처지에 놓이는 상태로 좀 보이기도 합니다. 이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얽혀 있는데요. 이경재 의원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송하진 지사는 협업, 협치 또 시군의 의사를 존중하겠다 이미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 시군하고 마찰 없이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시군도 잘 따르고 있고 또 시군 단체장들이 무소속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 충돌 없이 잘 가고 있는데 아마 이 종합 경기장 문제를 가지고 전주시고 도가 충돌하지 않을까. 지금 어저께 김승수 전주시장이 1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은 관심이 종합 경기장 개발 문제를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그 관심에 초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별도로 발표를 하겠다. 예. 근데 지금도 고민 중인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기부대 양육 방식의 김한주 송하진 시장 시절의 그 협약서를 파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을 낳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김승수 시장은 이 재생의 가치를 두고 있고 이걸 일부 좀 개조한달지 변경시켜서 이대로 쓰고 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쓰고 나머지는 재정사업이라는 것은 시 예산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컨벤션 사업은 국비가 와 있기 때문에 그걸
추진을 하고 또 종합경기장하고 야구장도 이 사업으로 예산으로 추진하겠다. 근데 글쎄 그건 제가 볼 때 좀 옹색하기 짝이 없는 그런 방안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걸 하려면은 2005년에 그 약속했던 기부대 양해방식을 파기선을 해야 됩니다. 예. 이 파기선언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라북도 전주시하고 전라북도 의회하고 전주시 의회하고 또 지식경제를 할 때 중앙의 어떤 그 재정 평가 심의를 다 받아서 추진은 완성된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이걸 뭐 시장이 내 어떤 그 가치하고 맞지 않아서 했고 파기할 만한 그런 사안이 엄격한 큰 그런 파기할 만한 사안이 있다면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서 나하고 좀 같이 안 맞다 해서 파기할 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어떤 큰 벽에 부딪힐 수가 있고 예. 파기한 후의 과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라북도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전주시는 기초자치단체죠. 예. 기초자치단체가 전라북도하고 광역하고 충돌하고 갈등, 마찰이 빚었을 때 전주시는 뭐 아마 헤맬 겁니다. 예사일할지 인사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갈등 관계를 계속 가져가는 것이 과연 전주시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 그럼 송하진 지사의 어떤 그 사고 철학은 과연 그걸 요인할 만한 그런 지금 상태에 있냐 예. 전혀 아니거든요. 예. 아주 강하게 지금 계속 반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하나 행정행위고 그 계약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 이행을 하면 된다. 심지어는 김한주 지사가 씨를 뿌렸고 내가 키웠고 이제 과실 성과는 김성수 시장이 이제 예. 가져가는 건데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예.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아마 김성수 시장이 글쎄 7월 중순 정도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그 밝힐 것 같은데 그 예. 밝히는 문제가 애당초 약속을 맺었던 그 기부대 양형 방식에 그걸 하는 것이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예. 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고 또 그것도 사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나 전주시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역시 이 지역에 힘을 가지려면 인구가 있어야 하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원래 제 계획대로 했을 경우에 제가 뭐 얼핏 추정해 보니까 한 3천여 그 중소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겠더군요. 예. 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럼 3천여 그 중에서 예컨대 한 1,000명만 여기서 예컨 경제가 어려움을 겪어서 단지로 빠져나가면 인구가 한 3,000명 이상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 지금 전라북도가 인구가 그동안 어느 정도는 좀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와서 또 감소 추세로 들어갔어요. 감소 추세가 되는데 유일하게 느는 데가 전주하고 지금 30만 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주 같은 데가 이제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전라북도의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도세를 갖다 유지에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너무 경직되게 하지 말고 사실 뭐 그런 계약의 내용이나 이런 게 있어도 도하고 시와 협조가 잘 되면 기재부가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서로 대결하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는 그것이 이제 빌미가 돼서 더 이상 진행을 못 시키게 하는 그런 사례도, 그런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탄력적으로 좀 그 생각을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에 있는 전주 시내에 있는 3천여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는다면 그거는 전주시나 전라북도 재정에도 뭐 여러 가지 면에서도 그 마이너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로 탄력적으로 해서 그런 문제를 타협을 잘 이루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지역 주민이 중심에 있겠죠. 지역 주민들이 이익을 볼 거냐 아닐 것이냐 이런 문제. 저는 뭐 컨벤션 센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성은 뭐 인정합니다만 종합경기장 개발에서 이 지역을 특정 업체에게 불알해줘서 그걸 통해서 얻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에게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죠. 이게 많은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전주시장과 고민이 이제 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기부대 양해 방식에서 가장 큰 문제 걸림돌이 있는 것이 이제 육상 경기장과 예. 그 야구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문제인데 저는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프로야구 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축구 경기장은 뭐 좋은 경기장이 있고 육상 트랙도 뭐 굳이 그렇게 뭐 세계 경기를 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란다면 우리 규모 정도 60만, 70만 도시 정도 규모의 재정 규모에 맞는 대체를 할 수 있다면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이 가장 이익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이런 정책은 펼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종합경기장에 정말 역사성을 갖고 있는 저는 뭐 그게 근대 유물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근대 유물이라고 생각지는 않고
후에는 어쨌든 헐려서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 저는 뭐 시민단체 이제 대표로서 주장 중에 하나는 그걸 공원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거다. 이건 이제 더 많은 논란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갈 건가. 여기에 첫 번째 초점이 가 있어야지 기부 대항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게 우선시로 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무엇이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저희 이제 익산에서도 보면 익산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이제 민자 유치를 전 그 5대 때 추진을 했었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백화점을 입주시키는 거였었거든요. 백화점이 오지 않으면 민자 유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논리였는데 이게 지금 자치단체가 과연 지역 경제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개발 논리가 들어오면서 또 지역 경제에 오히려 위협이 되는, 그러니까 컨벤션 센터가 필요하고 야구장도 필요한데 이게 그것을 내주면서 그러니까 지역 경제의 어떤 축이 지금 현재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이 대단히 중요한 어쨌든 경제 축인데 여기에 어려움을 내주면서 취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그런 수요와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공적 자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규모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풀어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쟁점이 되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게 지금 처음 출발됐던 시기가 굉장히 좀 오래 전에 출발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첫 단추가 좀 잘못 깨지면서 지금의 어떤 상황까지 오게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면 많이 늦어 있고, 우리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갈등 구조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이 문제를 좀 꺼내놓고 슬기롭게 뭔가 대안들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통해서 그런 장이 마련되는 게 지금에 있어서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원론적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무엇이 이제 그 자치단체와 시민을 위한 선택이냐 하는 것이 보는 시각과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른 문제였어요. 어찌됐건 추정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 양해했던 것을 포기하기로 한다면 이게 상당히 충돌과 부작용, 파장 이런 것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대목이 드는군요. 그런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좀 더 좋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일단은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익산시 얘기 좀 잠깐 하고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산시 민선 6기 출범초부터 사실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의회하고 집행부가 갈등을 빚기도 하고요. 언론과도 상당히 좀 많은 그 갈등이 있었고,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가 촉발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익산 민선 6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무소속 시장인데 그냥 단순한 무소속 시장이 아니라 12전 13기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당선이 좀 됐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첫 단추부터 좀 잘못 깨이면서 지금의 이제 상황들의 악순환이 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무소속 시장이라고 하는 그 출발점이 어쨌든 정치적 기반이랄지 토대가 좀 취약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또 새정의원이 어쨌든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런 관계 형성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감정적 충돌이 생기면서 어떤 그런 골이 좀 깊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책, 그러니까 공약 사업을 중심으로 한 갈등 구조가 이제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됐는데요. 현 시장님이 주요하게 생각했던 공약이 이제 번번이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상황이 놓였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검증, 준비 정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주문받고 있고 요구받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 삭감된 예산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안이 왜 추진돼야 하고, 어떻게 이런 타당성이 있는지를 좀 검증받기 위한 어떤 시민 의견 수렴이랄지 어떤 공론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내부적 노력 없이 다시 이제 추경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면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또 의회도 사실은 이 좀 무소속 시장을 견제하는 거 아니냐, 발목 잡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지적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예산이 올라오고 시에서 그렇게 주요한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하는 의회 내부적 논의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 오히려 역으로 어떤 전문가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정책에 대한 타당성들을 검증을 했을 때 어떤 예산 삭감에 대한 정당성, 또 아니면
시에서는 뭔가 예산 편성 요구에 대한 정당성들을 통해서 뭔가 이게 가부가 좀 결정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특별한 검증 없이 다시 올리고 예. 시의회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삭감하는 좀 이런 과정들이 좀 반복이 되고 여기다가 지금 시장님이 좀 선거법 예. 관련해서 이제 2심에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되면서 이게 어떤 행정이 중심을 잡지도 못하고 또 의회에서도 이게 앞으로 시장님의 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요소까지 맞물리면서 어떤 통제불능의 어떤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해결하려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이라도 시나 의회가 이 정책에 대한 시민적 검증을 통해서 어떤 그 입장에 대한 타당성들, 명분들을 분명히 좀 세우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예. 특히나 또 어떤 이 대법원에 좀 상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떤 이 선거법 관련한 결론이 되도록 빨리 매듭이 지어져서 어떤 그 시정을 중심으로 한 다른 요인들이 배제되고 시정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정책 검토가 가능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양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다 이제 지적을 좀 해주시긴 해주셨는데요. 예.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까? 예. 그 박경철 시장은 이슈 메이커였습니다. 취임 이후 오늘날까지 뭐 그거는 추구하는 가치를 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판단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선거 당시 재산이 1,200만 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오산에 있는 집을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기 집을 그 1심, 2심에서 상당한 그 변호사들을 선임해가지고 소송 비용을 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데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지금 선임했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강한목 임실 군수 때 대법원 대법관 지낸분을 선임을 했는데 그때 당시 예. 뭐 한 4억 정도 됐다고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정도 듣고 보면은 김황식 총리 같은 경우는 뭐 그 윗급일 거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탈 보면은 적어도 10억 정도 이상은 지금까지 1년 동안 소송이랄지 뭐 자기 집값을 다 지출했을 것 같은데 1,000만 원 있다고 오는 사람이 어떻게 10억 같은 그런 비용을 조달했는지 누가 대주는지 뭐 인사를 통해 조달하는 것인지 사업을 사람이 대주는지 난 그것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 처장님이 답발상은 아닌 것 같은데. 익산에서 나온 얘기가. 예. 아니, 그러니까 뭐 당사자도 아니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런 정도 사안이면 뭐 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셔야 될 사안인 것 같고. 다만 좀 세간의 궁금증과 의혹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어찌됐건 그 이상민 처장님의 말씀은 집행부든 의회든 사전에 서로 좀 타당성을 입증하고 좀 검증하려는 쌍방간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시에 있는 거죠. 예. 집행부가 어쨌든 정책을 위반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니까 그 내용에 대한 1차적 어떤 책임이나 검증의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가 그걸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에서라도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둘 다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중요한 문제에서 한 가지에 대해서만 한 두 분께 말씀을 듣고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누리과정 문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이기관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셨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좋을지요? 누리과정 문제가 이제 법적인 문제냐 예산의 문제냐 지금 결론을 봐서는 둘 다 그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교육감의 소신의 문제였다. 그다음 그 소신은 누구를 위한 소신이었을까라고 한다면 자기 고집을 위한 소신이 중심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엄청난 물질적 사회적 비용을 동반해서 근 6개월, 8개월 가까이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켰거든요. 뭐 고통을 유발시켰다면은 이제 그러고 나서 얻은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원래 주장했던 대로 그냥 가는 거였습니다. 그럴 바에는 바로 해도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본다면 김 교육감은 상당 부분 실기를 했다. 그리고 협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또 지방의회, 지방정치를 퇴색시키는 이런 모습들. 이런 걸 본다면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우리 지역에 많은 상처를 남기고 결과는 없는. 그리고 그 상처에 대해서
사과라든가 미안한 마음도 갖지 않는 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냐 싶어요. 예. 이 문제는 이제 결국 올해는 이제 해결됐지만 내년에 또 이어질 문제거든요. 예. 이제 그럴 때 김성환 교육감이 이제 이 문제를 전국적 이슈화를 해서 새정년과 아니면 결국 새누리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법률적 문제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 문제를 좀 더 연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정도 조금 통 큰 리더십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대식 교수님도 혹시 좀 그 문제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상처를 준 것도 좀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 그걸 좀 단계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당초에 누리사업은 국가가 즉 이 박근혜 정부가 공약 사업 아니었습니까? 예. 그 공약 사업을 지방에 떠넘긴 거거든요. 예. 예, 그 문제는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나 그 애들 누리사업, 애들에 대한 보호가 먼저 선행되다 보니까 예. 그런 어떤 법률적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예. 교육감한테만 너무 지나치게 푸시하는 그런 감도 좀 있다. 다만 초기에는 교육감의 방향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여야 간에 합의가 되고 시행령이 통과되고 나서부터는 교육감이 뭔가 태도의 변화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이후까지 계속 밀고 간 것이 아까 말씀하신 실기의 문제가 아니었나. 그러면서 더욱더 여러 부분에 예컨대 정치권에 또는 아동 교육 뭐 교육 부분에 그다음에 교육 예. 계 내에서도 서로 갈등이 예. 나타나는 그런 상처를 예. 크게 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을 좀 듣겠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한 30초로만 요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임 차임께 드리죠, 먼저. 예. 예, 뭐 민선 6기 1년을 맞이했는데요. 그 사실은 이게 지역 경제 문제가 모든 지역 의제들을 다 빨아들이면서 어떤 다양성들이 많이 상실되었던 1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어떤 시민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그러니까 지방자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경제적 문제 앞에 그냥 어쨌든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시민 참여를 할지 이런 제도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지역의 자치 역량이나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난 1년은 어떤 실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민선 6기가 남은 기간 동안에 경제 살리는 문제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방자치 본연의 자기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주민이 또는 시민이 어쨌든 행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어떤 시민 참여 그걸 통한 어떤 민주적 역량 강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지 않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경환 교수님. 네, 민선 6기 1년은 저는 뭐 조용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준비를 이제 민선 2기 2년차. 예. 죄송합니다. 예, 2년차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민선 6기 2년차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발현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가운데 이제 저는 우리 지역이 지나치게 낙후 컴플렉스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우리 갖고 있는 내부적인 동력은 뭐가 있는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이런 리더십들을 좀 길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경재 의원님. 네, 전라북도나 14개 시군이 지난 1년간 그 비전을 설정하고 세부 밑그림을 그린 한 해였습니다. 취임 1년 뭐 기자회견을 보니까는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라고 다 모든 시장구수 도의사 얘기를 합치다마는 역시 아마 그렇게 바쁘게 지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성과를 내야 되고 그 와중에서 모든 역량, 모든 정치를 다 동원해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실적을 앞으로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박대식 교수님. 네, 뭐 다들 열심히 하시니까 저 민선 1년 동안 1년 기간 동안은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열심히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다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성과가 있어서 주민들에게 좀 품에 좀 안겨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너무 장기적인 대책이고 큰 프로젝트보다도 단기적인 중기적인 대책도 좀 보완을 하시고 더구나 더 중요한 게 이 지역에는 청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대책이 거의 없습니다. 청년이 있어야 이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미래도 좀 더 밝아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데도 우리가 관리를 아직 잘 못하고 있는 게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송 지사께서 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합쳐도 이 기금운용본부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대응을 하셔서 이거 정상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이 지역에 과외를 내릴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민선 6기 지난 1년간을 되돌아봤는데요. 따져보니까 이건 참 잘했다. 이건 손에 줄 만한 성과였다. 라고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1년 전 지방선거 당시에 이 장밋빛 화려한 공약과 이 비전을 제시하셨던 분들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